씨, 자동차 5대에 오토바이 2대로 만족할 수 없을까? 대박! 싫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나보다 나이는 2살이 어리지만 이렇게 모진 세상을 헤쳐가며 자신의 삶을 일궈낸 이 남자. 아,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뭐 결혼하는 순간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어. 내가 평생 당신을 재밌게 해줄 거야.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근데 지금도 저 강아지처럼 이렇게 파고들어서 근데 분명 이 사람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집 안에서도 이게 겉모습만 엄마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남자가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 모으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표 모으고 딱지 모으고 구슬 모으고 제 남편도 모으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감을 모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비싼 것도 고르지 않아요. 마트 가면은 뭐 몇천 원짜리, 비싸봤자 몇만 원짜리. 근데 그건 저랑 갔을 때 고르는 장난감이었더라고요. 위장용. 네.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어느 순간 보면 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상자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취미가 있었구나.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장난감을 모으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는 이게 꿈이었대요. 조그만한 미니 오락기 5대를 집에 들여온 거예요. 어릴 때 오락실. 네네. 집에.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럼 그걸 열심히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두고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꿈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안에 거실 한켠에 소파를 치우더니 이 거실에 정말 어울리는 물건을 찾았다고. 그러더니 무섭다. 당구대를 들여왔어요. 네, 이 사람이 이것까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은 당구대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하나 찾았다고. 그러더니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 700원짜리 식혜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를. 자동 판매기. 네. 자동 판매기. 음료수 자동 판매기를 또 가져와서 당구대 주변에 그냥 넣어서 돈을 벌어야 네, 그렇죠. 원래는 제 가격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넣어두는 대로 몇천 원짜리 맥주도 100원 넣으면 나오고. 기분이 좋지, 기분이. 그렇죠. 애기가 좋아하는 초콜릿 음료도 100원만 넣으면 나오고. 애기는 정말 좋아하는 걸 채워넣는 건 제가 채워넣죠. 그러니까 원가는 그대로인 거예요. 단지 빼먹는 사람만 행복할 뿐이죠. 대박이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제 좀 통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댓글 보기 시작. 네. 그러면서 어떤 콜땡이라는 자동차를 사왔어요. 오, 잘 나가죠. 와, 멋지다. 그런데 우리 그 콜땡이라는 차를 타고 막 길을 가다가 포땡땡이라는 차를 보면 안 돼. 와, 안 돼. 나는 저 차를 타보는 게 꿈이야. 꿈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꿈 너무 많아. 네. 그러다가 그 꿈을 이뤄서 포땡땡이 저희 집에 왔어요. 왔어요? 이제 다 됐겠지 했는데 그 남자의 F가 꿈이 있는데, F가? 네. 그래서 패땡땡이라는 차가 땡땡 이거잖아. 이거. 네. 말. 그러니까 멋땡땡은 말이 이렇게 서 있는데 패땡땡은 말이 서 있더라고요. 인내심이 대단하다. 네. 그런데 까진 아니지. 차가 한 대 들어올 때마다 주변에서 형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재수 씨가 뭐라고 안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이 남자가 타고 싶어하는 차는 우리 집에 다 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오토바이를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절대 안 된다. 자동차는 몰라도 오토바이는 내가 혼자서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굉장히 사고에 많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긴 절대 안 돼. 전에는 절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오토바이를 사면 어떨까 했을 때 주문이 들어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엄마가 집에 안 계신 날 오토바이가 오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시기로 한 날 오토바이가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여행이 취소가 돼서 그 여행을 안
마시게 된 거예요. 오토바이는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설득을 했어요. 어머니 속도 안 낸대요. 그냥 타고 싶어서 산 거래요. 살살 다닐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그 두땡땡이라는 오토바이가 우리 집에를 왔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 저희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내년 봄까지는 못 하겠어. 너무 추워졌어. 막 살이 막 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두는 거야. 저희 집에 얌전히 2번 탄 그 오토바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바라는 점은, 여보, 제발 그 빠른 자동차, 빠른 오토바이들 조심해서, 당신은 몸이 재산이니까 조심해서 탔으면, 그리고 나는 당신이 혹시라도 다쳐서 나보다 더 일찍 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오래오래 살자. 진짜 착하시네요. 저랑 결혼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훌륭한 아내신데. 우리 집에 입양되고 싶다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일부러 그 예전에 서편제 보면 하늘 하기 위해서 눈도 멀게 하고 그런다는데 판소리 하늘 위해서 일부러 참으시는 거예요. 야잘 되려고.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을 박예라 씨 했어요. 남편은 참 소박한 꿈이야. 왜 뭐가 소박해요? 차에 오토바이 어떤 남자는 마누라 7명 얻어갖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사는 게 소원이래. 아 정말. 마누라를 모으느니 네. 차를 모아라. 그렇지. 근데 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정말 허튼 짓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집 밖에 모르고 춤추는 거 아니면 취미생활로 집에서 장난감 만들거나 그림 그리거나. 술도 안 드시죠? 술도 안 이런 거 마시고 아무것도 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몰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벌고 남편이 번 돈을 제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금을 다 박예리 씨가 그렇죠. 아니, 그게 공동의 근데 그게 재산이니까. 제가 낸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남편이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게 결과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짜 훌륭한 게 남편이 여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면 그게 남편 돈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많지 않아요. 진짜. 진짜 나갔죠. 아니야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2년 만에 거의 처음 그렇지. 넘어오는 순간 많았는데. 내 돈이다. 차 사준다. 다 내가 사줬다고 그러지. 남편이 벌어서 샀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진짜 흔치 않아. 목사님이 안 나오는 주에 정말 많았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시지 마세요. 아니 근데 사실 철없는 걸로 따지면 우리 지연수 마담님이 할 얘기 진짜 많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 진짜 철없다고 느끼는 거. 내내 수긍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예, 만났을 때부터 철이 없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만났던 순간에 그 이제 자동차 관련 뭐 레이싱 모델도 있고 레이서도 있는 그런 모임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 이제 그 저희 신랑이 이제 와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몰랐어요. 한국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교포인지도 몰랐고 중국말을 계속 하길래 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앉아서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섞어서 써요. 막 영어로도 했다, 한국말로도 했다. 근데 다 어눌한 거예요. 말이 정확하지 않고. 3개국어를 하는데 다음에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이름이 뭐야? 누나 이름 뭐야? 그래서 마봉춘. 그랬더니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공감을 해도 네. 저한테 누나 무슨 일해? 이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막 이러면서 계속 장난을 정말 하다가 무시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어서 막 이렇게 차단을 하다가 다음날 저한테 이제 보낸 문자가 바로 누나 안녕? 누나한테 반했어? 나랑 사귈래? 이렇게 3개가 온 거예요. 한번 말도 그 좀 전날 누나 안녕? 봤는데 누나 좋아해? 나랑 사귈래?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정신이 아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자기가 이제 가수고 유키스의 일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멤버 이름은 하나하나 다 몰라서 미안해. 너가 가수면 그럼 난 김태희?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마음을 받아줘서 이제 첫 번째 제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문자로 막 나랑 사귈래 이럴 때가 20살이었고 신랑 21살 때 제 생일을 이제 처음 맞이했는데 생일 3, 4일 전에 저한테 헤어지자는 거예요. 등번호 떼본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너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계속 사귀자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굳이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난 연락 안 할게 이렇게 하고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일날 전화가 왔어요. 신랑한테 자기가 집 앞에 있다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저한테 케이크랑 선물을 사가지고 주면서 내가 사실 돈이 없어서 그건 나 그런 헤어지자고 거 했다. 같았어. 생일 선물 못 사주는 게 자존심 상해서 자기가. 네, 계속 제 생일에 대한 부담을 막 갖고 있지, 그거야, 있어서 그거야. 제가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볼 때마다 타임머신을 사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이제 자기랑 나이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나 타임머신 사줘 이제 계속 그랬는데 갖고 온 선물은 케이크랑 그 타임캡슐이라 그래서 편지 넣어서 땅에 묻는 그거 이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멤버한테 5만 원 빌려가지고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생일 파티 하자. 이제 우리 안 헤어져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5만 원이 이제 21살이 너무 큰 돈이지만 그 5만 원 때문에 가슴 졸이고 막 이랬던 게 너무 제가 이제 예, 저도 21살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때는 너무 이제 약간 좀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줄게. 너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근데 그게 딱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은.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네. 제 남편은 지금 홋카이도에 가 있어요. 아, 생일 축하 여행 가셨나 봐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지, 최고의 생일 선물이죠. 자리를 비워줬다는 거면. 아, 훌륭한 남편이시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아주버님이 단체 카톡방에 오늘 아이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올해 사위도 보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던 제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생일 축하한대서 그래 했대. 생일 선물 샀다는 거예요. 뭐 했대. 네 꼬롬꼬롬한 거 좋아하길래 말린 생선 샀다 이런 거. 생일 선물로. 말린 생선. 왜 홋카이도에서 말린 생선을 사서 갖고 올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남편처럼 있는 거 얘기했는데 아내들처럼 있는 것도 사실 있긴 있죠. 아내들이라고 다 성숙한 건 아니니까. 있죠. 저는 결혼하고 한 몇 년 있다 저희 아내가 탁 이제 드라이브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인지 가잖아요. 딱 가면 우리 아내는 그 가는 목적은 신경을 안 써. 어디를 가는지. 창밖을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건물이 나오면 저 건물 사야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남자가 창피하게 왜 저거 살려고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 보이잖아. 나도 좀 한가닥 하는데 6개월 후 밥 먹으면서 자기야 돈 얼마나 모아놨어? 그럼 이제 얘기해줘야 되잖아. 무슨 돈? 그래서 아니 건물 산다며. 얼마나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벌 거잖아. 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제 핸드폰을 보면요. 앞에 보면 100억을 벌자라고 써놨어요. 남들은 내가 쓴 줄 알아요. 저희 아내가 써놓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내 앨범에 벌라네 벌라. 그걸 내걸 벌라. 그러니까 정말 철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홍림 씨가 지금 그 얘기 하니까 네. 내가 자지신고 할게요. 어떻게? 자지신고 할게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저 빌딩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골 아플까. 저런 거 있으면 임대하고 뭐하고 세금하고 저런 건 없어야 돼. 아우 저거 작은 것도 저거 만만치 않아. 골 아파. 여보 조그만 거 우리 팔아가지고 여행 가자 그래갖고 조그만 거 팔아갖고 여행 다녔어요. 1년 내내 올해. 그래갖고 도리어 팔자. 네, 팔자 그래갖고 진짜 팔았어요? 진짜 팔아갖고 네 지금 거의 다 쓰고 이제 어머 어떻게? 세금 내는 게 문제죠. 아니 이게 본인은 당연하게 뭔가의 투자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철없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사실 철든 어떤 무게로 치면 뭐 와이프는 철근 한 묶음이고 저야 뭐 나사모 2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물론 제가 철없는 행동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자잘한 부분에서 와이프가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와이프가 요즘에 살을 많이 뺐어요. 줌바 댄스를 막 하루에 한 2~3시간씩 해요. 그럼 3,000칼로리예요. 학교 끝나고 퇴근하고. 1시간에 1,000칼로리. 근데 이거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잘 먹고 1kg, 2kg가 찌면 또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줌바를 4시간에 5시간 하고 이러고 오는 관절 거예요.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요즘 대패 삼겹살에 꽂힌 거예요. 이게 얇으니까 양이 적은 줄 아나 봐. 근데 머리카락이 납작할 때나 그루프 말았을 때나 머리카락은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모르는 거야.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니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먹고 나서 볶음밥을 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딸은 보면서 돼지기름. 완전히 황당해가지고. 근데 남은 걸 또 종이컵에다 싸가지고. 그러면서 밤이 되면 그걸로 끝나면 좋아요. 행복하게 먹으면 좋아요. 이러면서 건너방에 가서 무슨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저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1.5kg 쪘다고 막 한숨을 푹푹 쉬고 다음날 무리해가지고 12시까지 줌바를 추다 학교를 가니 애들한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철없는 행동이 아닌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그냥 만족을 하고. 행동이다. 정말. 그놈의 대패 삼겹살이 뭐라고. 계속 깎아가지고 대패를 그냥 나무 하나를 다 깎아요. 삼겹살 먹어야지. 너무 답답해요. 산 좋고 물 좋고가 어딨어. 누가 더 철이 없어? 와이프가 철이 없어. 물론 나겠지만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생활비를 주면 25살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아빠가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주방용품을 고맙다. 아빠랑 별 차이 없잖아, 나이가. 고현설님 고맙다. 아빠 날 있어. 또 손잡았어. 고맙다. 얘기 까먹잖아. 아, 생활비. 그러다 보니까 주방용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옷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생활비를 주면 한 3일 만에 그걸 다 쓰는 거야. 그렇지 또 옷도 뭐냐면 옷장이 점점 밀려서 제 옷이 저 구석에 가 있고 다 와이프 옷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먹냐? 김치볶음, 김치찜, 두부김치를 먹는 거야. 이제 살 게 없으니까 반찬을 잘 못 사잖아. 그러니까 김치로만. 이걸 참고 참다 한 3개월 됐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왜?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지금 친구들 놀러 오기로 했어. 그래서 애들이 와서 우르르 들어오는 거야. 이 문틈을 봤더니 그 집이 가게가 돼 있는 거야. 주방용품을 봐봐 하더니 SNS에 올려가지고 그걸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3개월이 필요했던 거야. 옷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재테크를 진짜. 난 그때 화냈으면 어떨 뻔했어. 아니 구입한 게 구입해서 그거를 유통업을 시작하셨구나. 요새는 밥도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본 게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했는데 신상이에요, 신상. 또 이제 제 주말 되면 특히 애기랑 좀 많이 놀아야 되는데 요새 제가 운동에 너무 많이 빠진 거야. 테니스. 그래가지고 자기야 나 주말에 친구 좀 만날 테니까 자기 좀 애기 좀 봐. 그러면 요새 내 몸이 안 좋아져서 테니스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애기가 결국은 이거 우리 아빠 철없어 어떡하냐. 애도 아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앞에 와서 계속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또 철 없을 때가 왜 애 하나 더 키운다고 농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녁에 뭐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 애도 이제 중3이고 여자인데 먹성이 워낙 좋으니까 딱 치킨이 오자마자 다리 2개를 먼저 싹 지접시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유 우리 딸 이쁘네. 아유 날개 안 먹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뭐 이러면서 달리기 잘하겠다 이러는데 저는 일단 표정에 이러면서 표정에 드러나는 거죠. 나도 닭다리 먹고 싶어. 먹어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저녁에 빵을 이만큼 해서 아주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제가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빵을 이만큼 진짜 먹는 게 빵을 이만큼 사와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실컷 줘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아침에 먹어야지. 그리고 크루아상. 이게 커피에다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을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서 크루아상이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알았어 아빠는 또 사 먹으면 이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괜히 이제 마음이 이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우 쟤는 어쩜 애가 저래. 이러면 이제 와이프가 그냥 반응이 딱 아휴 왜 그러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는 보면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잘 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편들은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언제 당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채찍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근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감싸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다. 이렇게 막 믹스업 되는 거지. 어떤 것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설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는 철이 없다. 이런 걸 지연수 마담님은 혹시 뭐 일나이가 아우 자기만 챙겨 이런 거 있을 때 있나요? 저희 신랑은 1년 365일 중에 설 있는 날을 꼽는 게 더 빠를 정도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명절처럼 오는 거군요. 예. 네,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어요. 한겨울에, 1월달 한겨울에 막 싸우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 진짜 우리 그만하자 이러고 추리닝만 티에 바지만 입고 슬리퍼 신고 밖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제가 뛴다고 뛰었는데 아무래도 남자 찜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느리니까 금방 따라잡히잖아요. 저보고 뒤에서 여보 여보 하는데 한 팔을 이긴다는 그 명품 잠바에다가 어머 이 상황에서도 기모 바지에다가 다 껴입고 나와가지고 저를 막 이제 와서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잠깐만 서봐 할 얘기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벗어주려고 그러나 보다. 네, 저도 약간 기대해서 이제 좀 미안하다고 하면 들어가려고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저희 신랑이 근데 왜 맨날 여보만 뛰고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일로 갈 테니까 이제 나 잡아? 내가 일로 갈 테니까 이제 나 잡아? 우와 반전에. 우와 끝이다 반전에 끝. 나는 이걸 벗어줄 줄 알았어. 생각지도 못했어. 우와 사람 재미 있겠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진짜 저도 모르게 되게 큰 소리로 저게 남편이라고 막 이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막 뛰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정말 그 짜증이 절정에 다다랐던 게 저희 어머님이 봉투에 돈을 담아서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을 주시고 가셨어요. 밥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근데 그걸 어느새 자기가 챙겨갖고 나와가지고 저보고 멈추지 않으면 지금 네, 달려가는 걸 멈추지 않으면 옆에 그 빌라 담벼락에다 이걸 던지겠다는 대박이다. 제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해. 던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던지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그 돈이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 있던 참이어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이거 갖다 우리 뭐 시켜 먹자 이러는 거예요. 돈은 어제 찾았어? 네. 차리가 빈 봉투야. 저 안 볼 때 뛰면서 그 돈을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봉투를 엎쳐요 저를. 천재 똑똑해. 아주 똑똑해요. 한국말 잘 못하지. 생각은 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교활해. 굉장히 모든 걸 조종하는 사람이야. 아유 능력인데 뭐.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일부러 좀 자기 편하려고 지 편하려고 좀 이렇게 아이는 차도서서 그랬지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는 척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고백하세요. 제 아이를 학교 등교할 때 뭐 특별한 차량이 없으면 무조건 같이 가요. 와이프가 이게 제 차로 해가지고 다 내려주고 다시 또 와이프 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야. 문제는 그 다음에 하교하면서 학원을 한 두세 개를 가요. 또 가서 보면 30분짜리가 또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 그럼 한 바퀴 돌면 4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저도 암기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스케줄 다 외우고 있잖아.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물어보는 거야. 월요일 날 애기 뭐 하지? 그때 갔잖아. 그 다음에 남편들이 맨날 이거 묻는데? 이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맨날 매 똑같은 건데 맨날 수요일은 몇 시에 끝나지? 뭐 하지? 이걸 맨날 하던데. 잘 안 헤어져. 대박이네. 큰일 났네. 이거 아버지들한테 놀려먹겠네. 야, 대박이네. 그랬더니 그래서 모른 척을 했더니 자기 이제 적용을 해. 너 자기 너무 생각에. 황당한데 지금? 저거 우리 아니, 남자들은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 가르치거든요. 절대 모른다. 알아도 물어봐. 모른 척하라고. 대박이다. 생포당하면 절대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누설하면 안 내 돼. 스스로가 난 그래. 뭔가를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해본 적이 있지만 잊기 위해 노력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 대박이다.
이런 결혼기념일 나누기 위해서. 김현준 씨도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철없어 보인다거나 이렇게 막 무언가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그 면모가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대를 꾸밀 때 보면 밤잠을 안 자서라도 하나의 무대, 하나의 정말 요 작은 선 하나 어떻게 모이는 동작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데 왜 가끔 나한테는 저렇게 해맑고 무방비한 표정으로 나한테 묻고 나의 의견을 묻고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하는 건가 했더니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가 그 마포 쪽에 연습실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연습실 건물의 1층을 카페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패땡땡이 온 지 한 1년 그때 그 해 겨울을 보내던 때였는데 눈이 오는데 쟤는 비 맞고 눈 맞으면 안 되는데. 패땡땡 안 네, 저렇게 찬바람 속에 놓여 있으면 차가 다치는데. 네. 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그 연습실 건물로 들어와서 살자. 아예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요 1층을 카페로 운영하던 데를 이 건물 요 1층을 내가 나만의 공간으로 쓰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예쁜 철문이 달려 있었는데 그 문을 없애고 이 턱을 이렇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네, 굉장히 완만하게 만들고 내 새끼들 비 안 맞게 하려고. 차고문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하는 말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차들은 이제 추우면 카페로 썼기 때문에 위에 히터가 달렸잖아요. 커다란 에어컨이. 얘네들은 아무 걱정 없어. 내가 적정한 온도를 맞춰줄 거거든. 대박. 너무 추운 날에도 올겨울 한파가 몰려온다는데 우리 애기들은 괜찮아. 내가 따뜻한 히터를 켜줄 거래요. 어떡해. 근데 이렇게 저희가 여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